아무리 친해도 감추고 숨겨야 할 것. 첫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사생활은 우리의 자아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도 개인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성립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재정 상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로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월급과 재정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건강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에요.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너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 지인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를 너무 많이 공유하다 보니 주변에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하게 됐죠.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현재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계를 설정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보호는 자기애와도 연결돼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요.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돼요.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은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자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이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 그림자를 모두 드러내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히 감추고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지나침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고행에 빠지지 않는 중간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비밀을 지키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사장님의 귀까지 들어갔고 제 친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에게 아내의 단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소문이 아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우 상처받았고 부부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 일화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대방의 결점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은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철학적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계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침묵은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로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해요. 친구 앞에서 재산을 자랑하면 친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타인의 성공이나 부를 시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자극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재산 자랑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겸손을 강조하셨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칭찬하셨지만 그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경계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참 부럽다라고 하며 듣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졌고 친구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도 물질적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자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걱정과 두려움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현대에는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것인데 경제적 부가 증가해도 반드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한 만족감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교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 자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시기와 질투, 불필요한 부담, 자아, 존중감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는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보면서 지나친 자랑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결국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나누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런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과도함은 반동을 초래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나침이 아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리 친해도 감추고 숨겨야 할 것. 첫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사생활은 우리의 자아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도 개인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성립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재정 상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로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월급과 재정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건강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에요.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너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 지인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를 너무 많이 공유하다 보니 주변에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하게 됐죠.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현재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계를 설정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보호는 자기애와도 연결돼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요.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돼요.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은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자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이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 그림자를 모두 드러내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히 감추고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지나침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고행에 빠지지 않는 중간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비밀을 지키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사장님의 귀까지 들어갔고 제 친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에게 아내의 단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소문이 아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우 상처받았고 부부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 일화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대방의 결점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은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철학적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계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침묵은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로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해요. 친구 앞에서 재산을 자랑하면 친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타인의 성공이나 부를 시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자극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재산 자랑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겸손을 강조하셨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칭찬하셨지만 그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경계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참 부럽다라고 하며 듣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졌고 친구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도 물질적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자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걱정과 두려움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현대에는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것인데 경제적 부가 증가해도 반드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한 만족감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교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 자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시기와 질투, 불필요한 부담, 자아, 존중감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는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보면서 지나친 자랑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결국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나누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런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과도함은 반동을 초래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나침이 아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리 친해도 감추고 숨겨야 할 것. 첫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사생활은 우리의 자아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도 개인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성립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재정 상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로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월급과 재정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건강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에요.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너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 지인이 있었는데 건강 문제를 너무 많이 공유하다 보니 주변에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하게 됐죠.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현재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경계를 설정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아요.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 보호는 자기애와도 연결돼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요.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생활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돼요.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은 나의 사생활을 말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자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이를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의 내면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 그림자를 모두 드러내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히 감추고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지나침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고행에 빠지지 않는 중간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지나치게 비밀을 지키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사장님의 귀까지 들어갔고 제 친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에게 아내의 단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소문이 아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우 상처받았고 부부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 일화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대방의 결점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은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철학적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계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침묵은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로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해요. 친구 앞에서 재산을 자랑하면 친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자존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타인의 성공이나 부를 시기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자극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재산 자랑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겸손을 강조하셨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칭찬하셨지만 그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경계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참 부럽다라고 하며 듣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졌고 친구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도 물질적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자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걱정과 두려움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현대에는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것인데 경제적 부가 증가해도 반드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한 만족감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교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재산 자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시기와 질투, 불필요한 부담, 자아, 존중감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는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보면서 지나친 자랑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결국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중요한 정보를 나누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교의 중도는 이런 경계 설정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사생활을 잘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과도함은 반동을 초래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나침이 아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